이 집의 문화재에 대한 돌림자 요것만 알아보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루정을 갖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조선인은 맨날 허구한 날 저기서 기생들이고 술이나 먹던 장소다. 이렇게 평화시켜버린 겁니다. 평화시켜버린데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그렇게 배요. 농민들은 들판에서 땀 흘리면 농사 짓는데 허구한 날 그거 올라가지고 술이나 먹던 장소같이 배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루나 정자는 특징이 있다. 뭐냐? 사통팔달 오픈된 공간이에요. 옛날 상강오륜이 뚜렷한 세상에 어제 대낮부터 기생해드리고 술이나 먹겠어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오픈된 공간입니다. 문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일본에 있는 루정을 내가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전부 밀실 공간이에요. 온통 문을 다 닫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짓거리 하는지도 몰라요. 예, 요런 것이 우리네 문화재의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를 이야기할 땐 전당이라 그래, 전당. 전당. 이를테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전당이 다 불타버렸다. 전당. 들어봤을 거예요. 하부 구조를 이야기할 땐 누전이야. 야, 그 누전이 다 썩어가고 있더라. 손 좀 봐야 되겠더라. 누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더 많이 이야기할 땐 전각이야, 전각. 야, 그 전각 보수 좀 해야 되겠더라. 전각이 무너질 지경이더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정각. 그래서 이거는 통칭하는 말이지 보통 명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술의 전당, 구민의 전당. 구민의 전이면 전이고 구민의 당이면 당이지 무슨 전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될 문화들인데 함부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참고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자 보면 이 단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단이 있고 당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단자가 들어가면 나라 제사터입니다. 나라. 서울에도 단이 5개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동쪽에는 선농단. 농사신한테 제사 올리던 선농단. 서쪽에는 사직단. 토지신한테 제사 올리던 단. 남쪽에는 늦게 생기긴 했지만 장춘단.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선잠단, 누에, 고치, 누에 신한테 제사 올리던 단. 서울시내 한복판에는 뭐가 있어요? 원구단. 이와 같이 단자가 나오면 나라 제사터예요. 또 있어요. 우리 국토를 한번 놓고 봅시다. 국토를 놓고 보면 5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쪽 태백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천재단, 하늘에 제사 올리던 단. 서쪽 묘향산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삼성단. 마찬가지. 삼성이 뭐예요? 하늘의 별이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남쪽 지리산 꼭대기는 노고단. 나라 제사터예요. 북쪽 백두산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제천단. 하늘의 제사지는. 국토 중앙인 강화도 마리산 꼭대기는 뭐가 있습니까? 참성단. 나라 제사터입니다. 이 당자가 나오면 뭐냐? 지방제사예요. 성황당. 동네 이게 수호신처럼 탁 정각을 지어놓고 당이 있습니다. 성황당.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영등포구 당산동. 이게 성황당이 있던 자리예요. 부군당 또는 성황당이 있던 고개 당고개. 성황당이 있던 마을 원당. 이 당자가 나오면 지방제사고 단자가 나오면 나라제사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게 되면 뭐가 배느냐?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눈에 뵈요. 호칭. 호칭이 눈에 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호칭을 존칭을 쓰는 건지 비칭을 쓰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이 존칭과 비칭을 모르니까 이거 오늘날 제자리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옛날에 친한 친구가 며칠 동안 안 뵈면 야, 김가야 어디 갔다 왔노? 이 김가야 이거야 할 때 갔다 집 갔다요. 요새는 김가야 이름 뭐라 그러자? 야, 어다 반말이야. 미스터 킴, 미스터 박 해야 돼. 이거. 근데 이 가짜가 이거 우리 거는 촌스럽고 이거 저 호칭에 집이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특히 시집간 여자들은 호칭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래서 파주서 시집 와서 파주댁, 이게 댁자, 집댁자예요. 송파댁. 요새는 파주댁 이러면, 야, 어다 말을 함부로 내가 주모냐? 마담 이래야 돼. 이게
이와 같이 우리 것이 여지없이 망가져 있어요. 내 딸이 시집가면 시집간 날부터 딸 이름 함부로 못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김씨 집안에 시집가서는 김씨라, 이씨라, 실자가 집 실자예요. 이를테면 처갓집에 갔더니 제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모. 아이고 우리 이서방 왔네. 방자가 이 집방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호칭에 집이 따라다녔다. 집이 따라다녔는데 오늘날 이것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저 사람이 호칭을 좋은 칭을 써도 비칭을 써도 해해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당합각 재헌부정 이걸 갖고 봅시다. 그래서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전하. 건정전 밑에 있다 이겁니다. 전하. 이겁니다. 건정전 밑에 있다 이겁니다. 전하.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영된 왕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왕을 갖다 전하를 안 그래요. 폐하라고 불러요. 폐하. 폐하. 이건 뭐냐. 전하와 폐하의 차이인데 오늘날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하는 제국가고 폐하는 황제국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사대주의 발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폐자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이걸 인식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뭐예요? 개, 청개, 계단. 계단은 일본말이고 청개는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본말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말을 망가뜨리고 자리 잡고 하는데 지하철에 가도 계단 조심 했는데 일본말입니다. 우리말은 청개. 한번 볼까요? 말이 우리말 많아요. 청개, 계단 말고 청청대, 디딤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섬돌. 이거 다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인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계단은 가해당 일본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문화인데 그러면 이가 폐가 뭔가는 청개폐자예요. 나라님이 청개를 밟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정전 밑에 있을 땐 전하고 밖에 나오면 폐하인데 왕의 호칭에 폐하가 붙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왜? 왕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맨날 나와 다니다 말어. 우리 역사에 있어서 폐하 호칭이 붙은 적이 역사를 들어보면 나옵니다. 이 폐하 호칭이 붙을 때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왕이 전각 건물에 앉아있을 사이가 없어. 나와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폐하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나 중국이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전화가 없어요. 폐하예요. 이 나라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맨날 싸우고 뽑고요. 춘추 전국시대. 이겁니다. 요즘 와서 중국에서 고구려가 동북공정이라 고구려가 자기네들 거래요. 고구려가 자기네들 지방정권이야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백두산 공정하죠. 발해, 고조선까지 지금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에 나갑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래,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면 몇 년 동안 지탕했노?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면 고구려가 고주몽부터 시작하죠. 28대 보장왕 끝날 때까지 705년 동안 지탕합니다. 705년 동안 지탕해요. 이 지탕하는 동안에 중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은 몇 개의 나라가 무너져요? 26개 나라가 무너지게 깨져요. 고구려가 705년 동안 지탕할 동안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26개가 나라가 무너지고 깨집니다. 지방정권인데 큰 집 무너지면 같이 무너졌어야죠. 안 무너졌잖아요. 들여다보면 26개 나라가 보면 50년, 60년도 못 가고 나라가 망가져요. 제일 오래간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 한 110년 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 왕조가 들어서면 500년 아니면 1000년입니다. 고조선이 한 2000년 되죠. 가야가 한 700년 남짓하죠. 신라가 1000년이죠. 백제가 700년 훨씬 넘어가죠. 고려가 500년, 조선왕조 500년, 한왕조가 들어서면 500년 아니면 1000년이에요. 1000년인데 이런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패자 호칭이 붙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왕이 전하 소리를 못하고 밖을 나가다닙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왕은 살아서와 죽어서 6가지 이름을 간다. 이름 되게 많이 갔네. 살아서 갖는 이름이 제일 먼저 갖는 이름이 명호,
보통 이름입니다. 봐요. 태조, 조선조 태조가 누구죠? 이성계.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요. 태종 이름이 뭐예요? 이방원. 세종대왕 이름이 뭐예요? 이도.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명호. 그러나 왕손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이방원아 놀러 가자 이렇게 못해요. 그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치는 동쪽에 방이 있다 해서 동궁 했어요. 동궁 했어요. 동궁 하다가 왕 세자 책봉이 됩니다. 세자 책봉이 되게 되면 나라님이야 자기 아들이니까 세자 이러지만 뭐라고 부를까요? 저하. 이거 저자가 집저자 아래 하자. 낮은 집저자예요. 내일 모레 왕이 되더라도 될 때 되더라도 자세 낮추라 이거야. 여기 이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이지 왜 아들이 소통령 행세를 하다가 오늘날 보면 수갑 차고 들어가고 난리예요 이게. 그것뿐 아니에요. 그래서 세자 책봉이 되게 되면 저하. 너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집에 산다. 자세 낮추라 이겁니다. 낮은 집자입니다. 저하. 명호. 명호 다음에 뭔가 존호예요. 존호. 이 존호가 바로 정하, 폐하 이겁니다. 왕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연호. 아하, 왕은 살아서 세 가지 이름을 갖구나. 명호, 존호, 연호. 그래서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 말면은 반드시 연호를 씁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내가 은행에 가면 난 돈 찾으실 돈 얼마? 내가 단기 4,340년이라고 딱 써내요. 내면 은행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르고 넘어갈 경우도 있지만 창구에 있는 아가씨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단기다. 뭐가 잘못됐냐? 이야 단기를 다 쓰네. 어렵거다. 이다 2333년을 빼봐라. 빼보면 서기가 나온다. 2007년이 나온다. 나는 단기 서작입니다. 단기 서기 병용하작입니다. 우리가 단기를 쓰지 않고 서기를 쓴다는 우리 나이를 2333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까지 속이는 못난 민족이 되느냐 이거야. 한번 보세요. 이웃나라 일본도 자국용어를 쓰고 대만도 쓰고 태국도 쓰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티베트도 자국용어를 쓰는데 조선 왕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조선 왕조는 명나라 연호를 땡기다 썼으니까 숭정 몇 년 이런데 나라가 딱 기틀이 잡으면 자국연호를 씁니다.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자국연호 쓴 적이 있죠. 조선조 만리바에도 광무, 융희한 연호를 썼습니다. 아하, 왕은 살아서 갖는 호칭이 명호, 존호, 연호가 있다. 죽어서 뭐가냐? 능호. 무덤마다 이름이 달라요. 아하,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권은능. 태종 이방원의 무덤이 헌능. 세종대왕의 무덤이 영능. 아하, 무덤마다 이름이 다르구나. 능호가 생기면 그 다음에 위패. 왕의 위패가 어디에 모시지냐? 종묘에 모시지. 그래서 묘호입니다. 묘호. 묘자를 이렇게 씁니다. 무덤 묘자가 아니고 이 묘자를 씁니다. 묘호. 이게 바로 태정태세 문단세예요. 태정태세 문단세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생이에요. 어느 왕은 조자가 들어가고 어느 왕은 종자가 들어가. 태조가 있는가 하면 태종이 있고 세조가 있는가 하면 세종이 있다 이겁니다. 이 종은 조와 종의 차이는 뭐냐? 쉽게 이야기합시다. 왕보위에 어렵사리 올라간 사람이 조자가 들어갑니다. 조자가 들어가고 왕보위에 무난히 승리한 사람이 종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수양대군이 정치를 잘하고 했지만 세조입니다. 단종대왕은 노상군으로 강봉돼가지고 저기 유배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역사 심판받으면서 단조가 아니고 단종이 됩니다. 묘호. 그 다음번에 뭐가 있냐면 시호입니다. 시호. 이 시호가 뭔가 하니 바로 살아서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별공이 어느 사람 시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호에 대해서 제일 의문을 많이 갖고 있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박공 덕거라. 박평영 선생을 불러도 박공 덕거라. 짐이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예, 언제든지 하게 해 주십시오. 야, 내가 성화하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시호가 떨어질 것 같으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박평영 선생이 하는 말이 현재 하고 있는 정치 그대로 밀고 나가면 훗날 뒷날 역사에 성군시효가 떨어질 겁니다. 오늘날 세종대왕 같은 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니 내가 성하고 난 다음에 조자가 붙을 것 같으냐 종자가 붙으냐 그 세종대왕으로서는 당연히 그 의구심이 생기죠. 형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제키고 왕보위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생기면 합니다. 그래서 박평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는데 나도 알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위 조선왕조 실록 이 실록을 좀 볼 수 없느냐. 그런데 실록은 절대 당대에 못 봅니다. 왕이 성하고 난 다음에 사초 언간 사관들이 모아놨던 사초를 갖고 냉정한 입장에서 쓰는 것이 바로 실록입니다. 그랬더니 박평영 선생이 하는 말이 실록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요만큼 보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날부터는 언간 사관이 글씨를 못 씁니다. 딱 그래버려요. 왜? 감나라 배나라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그래서 참 대단한 겁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죠. 전하. 그런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당상관이야. 이 당자 건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당상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당 조정중신들이 일하는 집에 일하기 때문에 당상관이야. 그 당상관이 있으면 당하관이 있을 거 아니냐. 있다 이겁니다. 그 당상관은 뭐고 당하관은 뭐냐. 그 얼마 전에 요즘 한류 열풍을 갖고 온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처음에 미관 말직으로서 전의를 들어갔을 때 모자가 까맸어요. 까맨데 그 제주도에 유배 갔다가 오고 나중에 왕의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정삼품 계급이 딱 떨어집니다. 정상품 계급이 떨어지니까 모자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전회의나 이런 조정중신들 다 모인 가운데 보면 복장이 다릅니다. 붉은 홍포를 입은 사람이 당상관이고 나머지는 당하관이에요. 그래서 당의 집에서 근무를 한다. 당상관, 당하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이 관직 생활을 끝내고 고향을 낙향합니다. 낙향해가지고는 고향 마을 여기다 기념식수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당상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당상목이야. 하는 것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자에 왕이 휴가를 갔다. 하파예요, 하파. 하파 들어봤을 거예요. 자꾸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대원이 대감 명상황후 드라마에 보면 대원이 대감을 갖고 하파라 그랬을 겁니다. 하파라고 부릅니다. 그건 몽환이 고종 황제도 왕보에 올랐고 명상후도 왕후고 한데 왜 대원이 대감 자꾸 내정간섭하느냐에 가서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